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8주간 기본 수업 진행할 승승국어 수업하는 류승범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주부터 오전 9시부터 2시까지 하나, 둘, 셋, 넷, 그쵸? 2시까지 기본 수업 5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수업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2시 끝나고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3시부터 이제 또 오늘 배웠던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냥 가시는 분들은 그냥 다음 주에 오셔서 또 기본 수업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첫날이니까 간단하게 수업 안내를 드리면은요, 오전에 수업하는 이 8주간은 여러분이 구입하신 책의 파란색만 쓸 거예요. 요 파란색만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요 파란색이 이제 문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오후에 4시 반부터 잡혀있는 수업이 또 있어요. 그 수업은 이제 따로 뭐 신청을 해야 되는 수업입니다. 그 수업은 문학과 비문학 기본 수업이에요. 문학 비문학 기본 수업인데 보통 학생분들을 보면 한 번에 그러니까 오전에 문법하고 오후에 문학 이렇게 끝내는 분들도 있고 일단은 2달 동안은 문법하고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 다음 달에 그러니까 3, 4월이면 이제 뭐 5월 달에 다시 문학 비문학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문학 비문학은 지금 하든 아니면은 다음 학기에 다음 달에 하든 꼭 해야 되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문학 비문학 기초거든요. 기본이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거 이렇게 돌려보면은요, 학생들하고 이제 수업하다 보면 문학 비문학을 기초를 하신 분들하고 안 하신 분들하고 차이가 되게 커요. 그래서 기본이기 때문에 항상 꼭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꼭 그거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지각하고 그 다음에 결석 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에 진도가 좀 이렇게 쭉 뺄 때에는 한 100페이지 이상 넘어가거든요. 근데 하루 이제 안 나오게 되면은 좀 이게 좀 커요. 이게 좀 이제 데미지가 크니까 지각하고 결석 안 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안 읽어도 돼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별표 치고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국어가 여러분 이해 과목이 그러니까 이해 영역이 있고요, 암기 영역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과목 수업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일단 제가 암기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 8주 뒤에 국어는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잡혀 있을 거니까 자신감 가지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8페이지 처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언어와 국어라고 해서 뭐 언어와 국어에 대한 이해, 언어의 정의라고 나오게 되는데 사실은 그냥 다 그냥 읽어만 보시면 돼요. 읽어만 보시면 되고 여러분이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어느 부분이 되냐면 가나다라마 중에서 나 영역이에요. 나 부분입니다. 나는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구분할 수 있으며까지 일단 언어는 음성 언어, 문자 언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반언어적 표현, 억양, 어조, 성량, 속도 등이라고 하고요. 비언어적 표현, 시선, 표정, 몸짓 등을 뭐한다? 수반한다라고 나오죠. 여기는 암기가 돼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암기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맨 밑에 여러분 승승 포인트 박스 보이시죠? 거기 별표 역시 한번 더 쳐주시고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책을 한번 보실게요. 음성 언어, 문자 언어가 되는데 일단 여러분 기본부터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쓰는 언어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음성 언어, 문자 언어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했던 언어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음성 언어일까요? 문자 언어일까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음성 언어예요. 이 음성 언어를 먼저 쓰다가 음성 언어에 이제 치명적인 단점이 있거든요. 책에 있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음성 언어의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첫 번째, 자, 천천히 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음성 언어예요. 그쵸? 지금이 한 9시 5분입니다. 근데 한 5분 뒤에 제가 했던 말 또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 또 들을 수 없어요.
그렇죠. 음성 언어는 바로 무슨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제약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의 제약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똑같은 시간대에 만약에 집이 해운대에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운대에서 내 목소리 들릴까 안 들릴까? 당연히 안 들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의 제약이다? 공간의 제약이에요. 그래서 음성 언어는 여러분 치명적인 단점이 바로 뭐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다? 문자 언어가 필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문자 언어는 그러면 뭐에 제약이 없다는 얘기일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책이 다 문자 언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여러분 1시간 뒤에, 3시간 뒤에, 아니면 10시간 뒤에 내일 보더라도 글자는 어디 가지 않아요. 그대로 있죠? 요게 뭐의 제약을 뛰어넘었다?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었다는 얘기고, 요 책 들고 여러분 집에 가든 학원에 가든 아니면 어딜 가든 간에 똑같이 있어요, 글자는. 그쵸? 이게 뭐의 제약을 뛰어넘었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보시죠. 음성 언어입니다. 자, 청각을 이용한다라는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공간의 제약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 수정이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비논리적이라고 나오게 되는데, 왜 비논리적이냐면 여러분, 아무리 달변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음성 언어는 써온 문자 언어를 뭐 할 수 없는 거야? 이길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나오는 음성 언어는 미리 준비해 놓은 뭐를 문자 언어를 뭐 할 수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자 언어는 뭐가 된다? 논리적이 되는 거고, 음성 언어는 약간 뭐하다? 비논리적이라는 말로 우리가 특징을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 우리 아까 별표 쳤던 건데 외우셔야 돼요. 비언어니까 비자가 들어갔죠?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언어의 역할을 도와주긴 해요. 그래서 비언어라고 하는데 시선이나 표정이나 몸짓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비언어적 표현이고요. 반언어적 표현이 이제 언어의 부수적 표현이라고도 하는데 자 뭐가 나오냐면 억양, 높낮이에요. 억양, 그 다음에 성량, 그 다음에 속도, 그 다음에 말투, 어조 같은 게 바로 뭐다?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비언어, 반언어를 사용해서 여러분 오른쪽이 되게 중요해요. 자, 감정 전달이 굉장히 뭐하다? 쉽다라고 해요. 그래서 대면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성 언어 같은 경우에는 감정 전달이 쉽다 어렵다?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사람 표정만 봐도, 즉 비언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있고, 이 사람의 말투, 제일 쉽죠? 말투, 반언어적인 표현만 보더라도 이 사람의 지금 심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문자 언어는 어때요, 여러분?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문자를 매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그 감정이 쉽게 전달이 될까 안 될까? 쉽게 전달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역으로 가게 되면 문자 언어는 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언어, 반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문자 언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각을 담당하게 되고요. 시각을 이용하고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 수정이 가능하다, 논리적이다라고 해요.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대화가 문자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 전달이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정 전달이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뭘 이용하면 가능하냐면 첫 번째가 이모티콘이에요. 이모티콘을 사용하게 되면 문자를 통해서도 감정을 뭐 할 수 있다? 쉽게 전달할 수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욕이에요. 비속어가 제일 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한 1시간 늦는 거야, 친구가. 그래서 문자가 왔어. 뭐 카톡이 오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빨리 가도록 할게. 근데 알았어, 빨리 와,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비언어 반언어가 없으면 이 사람의 감정이 전달이 안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시땡땡 이러면은 얘가 진짜 화가 났구나 안 났구나, 화가 났구나 금방 알 수 있죠. 뭘 사용했기 때문에? 비속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비속어를 사용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비속어 대신에 이제 우리가 뭘 사게 되는 거야? 돈 주고 이모티콘을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 감정이 훨씬 더 뭐하니까 쉽게 전달이 되니까. 지금 이제 막 연애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모티콘 막 살 거야. 막 2,000원, 3,000원 주고 살 거야. 그치? 왜냐면 여자친구, 남자친구랑 이렇게 카톡이나 할 때 감정 전달을 빨리 하고 싶거든. 연애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문자 언어는 감정 전달을 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이모티콘이나 비속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
요거 아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자, 8페이지는 이게 답니다.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차이점하고요. 비언어, 반언어 외워주시면 돼요. 끝 오른쪽 언어의 특성으로 갈 건데 언어의 특성은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그냥 꾸준히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언어의 특성. 그래서 시험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다음 중 보기는 언어의 특성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뭐 다른 유형은 뭐 다음 중 언어의 특성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거. 뭐 문장 딱 주고 얘는 뭐 기호성 맞다 틀리다. 문장 주고 자의성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식으로 특성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언어의 기호성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여러분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있죠? 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여기서 이제 뭐가 돼 버리냐면 뭐가 된다? 기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음성의 기호, 문자의 기호가 하나의 무엇을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바로 뭐가 된다? 기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호성은 쉽게 말하면 음성의 기호, 문자의 기호가 하나의 뭐를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다? 기호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호성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만 보시면 언어는 일정한 음성 기호, 문자 기호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의사소통을 하는 특징을 가지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음성 기호, 문자 기호가 하나의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요게 기호성이 되는 거고요. 이제 자의성이 들어갈 건데 자의성은 별표 한번 쳐주시면 돼요. 요 자의성이 일단은 왜 중요하냐면 자 쓰지 마세요 여러분. 자의성이 조금 이따가 우리가 배우게 될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과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하기 때문에 포함하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제일 높아요. 범위가 넓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의성이라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공부하게 될 사회성이나 역사성을 뭐한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자의성이라는 얘기는 조금 어려워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데 괜히 지웠네요. 지금 우리가 음성의 기호, 문자의 기호가 하나의 무엇을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라는 게 바로 뭐였어? 기호성이었죠. 예, 요게 이제 기호성이었는데 자의성이라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냐면 어떤 음성의 기호, 문자의 기호가 하나의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할 때 그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할 때 필연적인 연결고리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개념이 바로 자의성이에요. 조금 어렵죠. 그쵸?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게 바로 자의성이라고 하게 되는데 자 말씀을 드리고 책을 줄치를 칠게요. 자 칠판 보시면 자 우리가 요 아이를 지금 칠판이라고 불러요. 맞죠? 칠판이라고 부르는데 생각해 볼게요. 정말로 처음에 이 칠판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있을 거야. 맞죠? 이 칠판이라는 걸 처음에 만든 사람이 여기다가 이제 분필 같은 걸로 글씨를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는데 용이하게 만들 수 있는 걸 내가 만들었어. 자, 이 아이를 뭐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를까? 막 생각하다가 이 사람이 좋아. 난 얘를 책상이라고 부르겠어. 라고 했으면 우리는 계속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책상이라고 부를 거야. 그쵸? 어느 누구도 왜? 그 칠판 아니야? 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얘는 그 사람이 이름을 지었으면 그냥 책상이 된 것 뿐이에요. 그쵸?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자의적이라고 보시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이름을 예를 든다면 생각해 보세요. 재밌는 거 하나. 어떤 학생한테 이름을 줬더니 홍길동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홍길동이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왜 성이 홍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건 바보 같죠? 이건 바보 같죠? 이건 바보 같지? 왜냐면 여러분 내가 성이 홍씨다, 내가 성이 류씨다라는 거는 내 아버지가 무슨 성이니까 류씨고 홍씨니까 내가 류가 된 거 하잖아. 이건 필연적 이유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아니요. 필연적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건 있는 거지. 아빠가 류니까 내가 류고 아빠가 김이니까 내가 김이잖아. 아빠가 김인데 내가 박일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러니까 성은 여러분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성은 필연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한테 이름이 홍길동이에요? 네. 이건 왜 길동이에요? 몰라요. 그냥 아빠가 지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장명수 지어줬어요 라고 하겠지. 그쵸? 내 이름이 애초에 길동이 되든 범식이가 되든 승범이가 되든 그건 이유가 있는 거 없는 거? 그건 이유가 없는 거야. 하지만 성은 이유가 있어 없어?
성은 이유가 있죠. 맞잖아. 그러니까 성은 필연적인 게 되는 거고 이름은 뭐가 된다? 자의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성이라는 얘기는 어떤 음성의 기호, 문자의 기호가 하나의 의미를 드러낼 때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은 여러분 줄만 치고요.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원론적인 얘기는 자, 자의성 밑에 책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언어 기호에서 줄 치셔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즉 내용과 그것을 표현한 형식인 음성 또는 문자는 필연적인 관계가 아닌 자의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게 바로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요게 자의성이 되는 거고 팁을 드릴 건데 팁은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나와요. 팁은 바로 뭐가 되냐면 승승 포인트 보이시죠? 거기 별표 쳐주시면 돼요. 자, 자의성의 구별이라고 했는데 자, 책 보실까요? 형태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자의성의 이해가 되는 거고 반대로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형태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을 때가 있어요. 요게 다 뭐가 된다? 자의성의 이해가 돼요. 기출문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기출문제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라고 한대요.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러브라고 해요. 그렇죠? 독어로는 리베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사랑, 러브, 리베예요. 생긴 거, 형태 같아 달라?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요게 뭐의 예가 된다? 자의성의 예가 되는 거예요. 야, 왜 니네는 사랑이라고 해? 니네 왜 러브라고 해? 이유가 있어 없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뭐의 예가 될 수 있다? 자의성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거는 다르지만 의미는 뭐하다? 똑같다. 요게 이제 뭐다? 자의성의 예가 되는데 방금 제가 뭐 사랑, 러브, 리베 다른 나라 말 예를 들었죠? 우리나라 말 예를 든다면 쓰지 마세요. 자, 방언하고 표준어도 마찬가지예요. 방언하고 표준어도 생긴 건 다르지만 의미는 뭐하다? 똑같다 예가 되겠죠? 돼지국밥에 여러분 부산이니까 돼지국밥 뭐 넣어서 먹죠? 이렇게 파란색 솔? 정구지. 그렇지. 정구지라고 하는구나. 경상도는 정구지라고 해요. 근데 이제 원래 표준어는 정구지가 아니라 뭐죠? 부추입니다. 부추. 그쵸? 그럼 봐요. 부추, 정구지, 솔이라고 해요. 형태는 달라요. 하지만 의미는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방언이나 표준어의 관계도 뭐의 예가 될 수 있다? 예, 자의성의 뭐가 될 수 있다?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형태가 다르지만 의미가 같다. 요게 자의성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요거예요. 생긴 거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가 뭐냐라고 하면 쓰지 마세요. 동음 이의어라는 게 있고 다의어라는 게 있어요. 일단 동음 이의어는 동음 소리는 뭐하다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지만 의미가 뭐하다?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이 예쁜데? 라고 할 때 눈이 여러분 사람의 눈도 있고 모누도 있어요. 내리는 눈도 있죠. 요 눈 같은 경우가 먼저 뭐가 돼? 생긴 게 똑같지만 뭐하다? 의미가 다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동음이의어라든가 두 번째 다의어는 뭐냐면 의미가 뭐하다는 얘기야? 많다라는 얘기예요. 차차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천천히 책을 보다, 하늘을 보다, 영화를 보다 다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책을 보다는 어떤 글자를 뭐하다? 읽다의 의미가 되고 하늘을 보다가 눈으로 어떤 대상을 살피다의 의미고요. 영화를 보다는 감상하다의 의미예요. 의미가 조금씩 뭐하다? 달라요. 요런 것들이 다 뭐가 돼? 보다 똑같죠? 생긴 거는 하지만 의미는 뭐하다? 조금씩 다르지. 그게 뭐다? 다의어가 되고 자의성에 뭐가 된다? 이해가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따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의성은 생긴 거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다. 두 번째는 생긴 게 다르지만 뭐하다? 의미가 똑같을 때가 있다. 그거 외워 놓으시고 다시 백 하시면 여러분 9페이지를 보시게 첫 번째 예가 봐요. 자, 똑같은 의미를 가진 사물의 명칭이 각 언어마다 다르다는 현상은 언어의 자의성을 증명한다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자기를 낳아준 여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 한국어는 이제 뭐 어머니, 영어로는 뭐라고 한다? 또 mother라고 하죠. 요게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하고 똑같은 거야? 사랑, 러브, 리베랑 똑같죠? 생긴 건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뭐하다? 똑같다. 요게 뭐의 예가 될 수 있다? 자의성의 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형식과 의미가 달라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 되게 좁게 보면 이게
역사성이에요. 아까 제가 자의성은 뭐하고 뭐를 포함한다고 했어요? 사회성과 역사성을 포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가 좁게 보면 여기는 뭐다? 역사성에 포함이 돼요. 그래서 역사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형식, 생긴 거와 의미가 뭐하기도 한다?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얘기인데 왜 달라지는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달라지는지 몰라요. 그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그럼요. 자의성에 포함이 되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이따 공부할 거예요. 세 번째 예증 3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나오죠? 다음 예와 같이 동음 이의어, 그 다음에 다의어가 바로 뭐다? 자의성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보세요. 책을 보시면 다리 1이 있고 밑에 쭉 내려오면 다리 뭐가 있어요? 2가 있죠. 자, 요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칠판 잠깐만 보실래요? 자, 다리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랑 관련이 있다 없다? 관련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얘랑 무슨 관계라는 얘기야? 동음 이의어라는 얘기예요. 동음 이의어가 되는 거고, 책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이 다리 1이 지금 여러분 가나다라 의미가 몇 개예요? 4개죠. 그쵸? 1, 2, 3, 4로 본다면 의미가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다리 1은 의미가 4개나 됩니다. 그럼 의미가 많아요. 그래서 뭐가 된다? 다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랑은 별개의 표제어로 나와 실려 있고 의미가 다르니까 얘랑은 무슨 관계가 되는 거고? 동음이의어가 되는 거고, 요 다리 1은 의미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으니까 어디에 포함된다? 다의어에 포함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사전을 찾아봤을 때 의미가 하나만 나오면, 의미가 하나밖에 없으면 뭐가 아니고? 다의어가 아닌 거고, 의미가 몇 개 이상만 있으면 2개 이상 있으면 무조건 어디에 포함된다? 얘는 뭐구나? 다이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다이어가 여러분 나중에 공부가 되고 나면은 되게 짜증나는 녀석 중에 하나예요. 예, 다이어 의미 맞추는 희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 되게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많게는 막 30개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전 찾아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말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이 이제 국어 공부하실 때 다 요즘에 핸드폰 다 좋은 거 쓰시잖아. 그쵸? 핸드폰에다가 맞춤법 하고 그 사전 있어요. 사전 어플 하나 깔아 놓으셔요. 그래서 계속 뭐 하셔야 돼? 찾아보시면서 품사가 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뜻이 있는지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사전만 찾아보셔도 뭐 할 수 있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전 어플 꼭 가세요. 저도 뭐 공부하거나 이렇게 막 연구할 때 하루에 한 30번씩 찾아봐요. 사전. 그러니까 사전 찾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 찾아보시면 별개의 표제어로 실려 있으면 뭐가 된다? 얘랑 뭐가 된다? 동음 이의어가 되고, 의미가 2개 이상만 있으면 뭐가 된다? 다의어가 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동음이의어, 다의어가 바로 뭐의 예가 된다? 자의성의 예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실까요? 처음 보시는 말일 텐데 예증 네 번째가 뭐냐면, 자, 금기어와 완곡어 줄 쳐주시고요. 그 옆에 표준어와 방언도 줄 쳐주시면 돼요. 일단 금기어하고 완곡어는 뭐냐면 약간 터부시하기 때문에 입에 올리게 꺼리는 말이 뭐다? 금기어예요. 근데 어쨌든 말은 해야 되니까 그 금기어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이 뭐가 된다? 완곡어가 되겠죠. 그렇게 결론은 금기어, 완곡어는 어디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형태, 형식은 뭐하지만 다르지만 의미는 뭐한 거? 같은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자, 표준어, 방언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추, 정구지, 솔 이런 것들이 역시 형태는 뭐하지만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영역이 들어가요? 자의성의 예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자의성은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끝. 자, 그러면 이제 사회성 들어갈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성은 어디에 포함된다? 자의성에 포함된다라고 했죠. 자, 왜 그러냐면 줄치고 한번 가볼까요? 자, 어디 줄칠 거냐면 여러분, 자, 세 번째 줄이에요. 자, 이것은 그 언어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약속 줄치고 동그라미 하나만 해주시면 끝나요. 자, 그럼 우리 이해 한번 해봅시다. 자, 칠판 잠깐 보시죠. 제가 아까 여러분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애초에
책상이야 라고 부르기로 했으면 우리도 계속 뭐라고 부를까? 책상이라고 부르겠죠. 그게 우리끼리의 뭐가 돼버리는 거야? 약속이죠. 그쵸?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약속을 지켜야 뭐가 가능해지거든.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든. 의사소통이 조금 이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의사소통과 관련된 게 바로 뭐다? 사회성이에요. 다시 요걸 만든 사람이 책상이라고 불러야지 라고 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계속 뭐 해줘야 돼? 지켜서 칠판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천천히 약속을 지키니까 뭐가 돼버리는 거야? 사회성이 되겠죠? 근데 문득 근데 우리가 얘를 칠판이라고 부르는 책상이라고 부르는 거 약속을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사회성이잖아. 근데 이 새끼가 왜 애초에 책상이었을까? 그건 나도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그게 그래서 뭐가 돼버리는 거야? 자의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속까지만 나오면 뭐가 된다? 사회성이 되는 거고 이거를 아우를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자의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건 그걸 거야. 말 그대로 시험에 보기가 나왔어요. 보기. 사람들이 요 아이를 뭐라고 부른다? 칠판이라고 부르자고 뭐를 했다? 약속을 했다. 그럼 이거는 언어의 특성 중에 뭐에 해당하냐? 1번 자의성, 2번 사회성?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왜냐면 답이 몇 개가 돼버리니까 2개가 돼버리니까. 그쵸? 이렇게 될 때는 1번에 사회성, 뭐 2번에 다른 거, 3번 다른 거, 4번 다른 거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사회성이 안 나오면 뭐가 나오거나 그렇지. 자의성이 나오거나 두 개가 동시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몇 개야? 사회성, 자의성 2개 나오면 답이 몇 개야? 2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빼박이거든요, 이거는. 알겠죠? 그래서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이 뭐다? 이제 자의성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끝! 요게 사회성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역사성을 볼 건데 역사성은 가역성이라고 해서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자, 2번째 줄인데 여러분 언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줄 쳐주세요. 신생, 새롭게 태어나거나 성장하거나 사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뭐다? 역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역사성은 여러분 그 생명체하고 똑같아요. 생명체가 처음에 어떻게 되지? 태어나요. 그 다음에 성장 발전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뭐 하게 돼요? 죽죠. 그 과정이 바로 뭐다? 역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성장, 처음에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성장하고 사멸하는 단계가 되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쓰지 마세요. 형식이라든가 의미라는 게 뭐 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다, 없다? 변할 수 있어요. 요 변하는 게 다 뭐가 된다? 역사성의 예가 돼요. 형식도 변합니까? 라고 하는데 변해요. 형식은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 이제 8주차 때 배울 건데 옛날에는 여러분 목마를 때 마시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물이라고 했어요. 물. 예, 물이었는데 요게 이제 뭐가 돼버리죠? 물이 돼버리죠. 형태가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형태가 달라졌죠. 형태가 달라진 거, 형식이 달라진 것도 어디에 예가 된다? 역사성의 예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의미가 이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출문제니까 쓰지 마시고요. 되게 쉬운 거예요. 이제 우리가 8주차 때 뭐 배울 거냐면 고등학교 때 한 번쯤은 들어봤던 거 있어요. 세종어조 훈민정음 이래가지고 뭐 나란 말싸미 등극에 따라 서로 사마때 아니하스 이런 거 배우거든요. 그거 배울 때 어린 백성이라고 할 때 어리다란 말이 나와요. 지금은 어리다가 뜻이 뭐죠? 나이가 어리다, 젊다의 뜻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뭐였다? 어리석다, 좀 멍청하다의 의미였어요. 의미가 뭐 하기도 하는구나? 변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달라지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게 다 어디에 포함된다? 역사성에 포함돼요. 2번째 질문. 야, 근데 형식이 왜 변하는 거야? 의미가 왜 변하는 거야? 말하고 물으면 아무도 그 이유는 몰라요. 그러니까 역사성이 어디에 포함되는 거야? 그렇지. 자의성에 포함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1단계는 이게 다예요. 생긴 게 달라지거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어디 포함된다? 역사성에 포함되고 그 이유는 아무도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이 역사성이 어디 포함된다? 자의성에 포함된다가 1단계예요. 2단계는 조금 깊이 들어갈 거예요.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게 바로 어디 부분이냐면 칠판 계속 보시고 쓰지는 마세요. 자,
언어라는 게 신생, 태어나고 성장, 발전하고 사멸한다라고 했죠? 이 성장, 발전을 한다라고 할 때, 의미가 조금 더 세분화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없던 말이 만들어지는 거, 그 다음에 없어지는 거, 그쵸? 신생하고 사멸당했잖아. 요거는 이제 없던 말이 만들어지고 있던 말이 없어지는 건 되게 쉬운 거고, 성장, 발전을 할 때 쓰지 마세요. 뭐가 돼버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의미가 이동되는 게 있고요. 의미가 확대되는 게 있고, 의미가 뭐 되는 게 있다? 축소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이동된다는 얘기는 원래는 A였는데 이제 뭐가 돼버리는 거야? B가 돼버리는 거죠. 방금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들었던 거야. 어리다라는 게 옛날에는 뭐였는데? 어리석다였는데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나이가 젊다, 어리다의 의미로 바뀌었죠. 또 기출이 쓰지 마세요. 어여쁘다라는 것도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게 되는데 어여쁘다가 그 당시에는 좀 불쌍하다의 의미였고 지금은 어여쁘다는 뭐예요? 예쁘다의 의미예요. 요렇게 다 의미가 뭐 된 거야? 이동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의미가 뭐했다? 달라진 거예요. 요게 이동이고요. 쓰지 마세요. 확대란 얘기는 예전에 의미가 요만큼이었는데 지금 의미가 뭐가 된 거야? 이만해진 게 이제 뭐가 된다? 확대라고 해요. 쉬운 얘기 본다면 동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그쵸? 요즘 잘 안 쓰시죠? 동전이라는 게 있는데 동전이 뭘로 만들어서 동전일까? 그렇지. 구리로 만든 것만 동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구리로 만든지 않은 것도 뭐가 되는 거야? 동전이 됐지. 그치? 의미가 훨씬 더 뭐해졌어요? 많아졌죠? 그게 의미가 뭐 된 거야?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축소란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의미가 이만했는데 반대죠. 어떻게 된 거? 요만해진 거.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던 게 바로 뭐냐면 놈이에요. 이거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놈이 여러분 지금 얘기를 할까? 놈은 지금 여러분 남자야 여자야? 남자야. 그것도 높임이야 낮춤이야? 낮춤의 의미밖에 없죠. 예전에는 놈이 일반 사람들을 다 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게 놈이었는데 지금 누구만 얘기해? 남자. 그것도 높임 낮춤. 낮춤이니까 의미가 많아진 거야 좁아진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가 된다? 축소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다 어디 포함되는 거다? 역사성에 포함돼요. 자, 그러면 책을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승승 포인트라고 나오죠. 1번이 의미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사라진 거니까 이제 이건 사멸, 없어진 말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잣, 요게 이제 무슨 성 할 때, 동네 성 할 때 그 성입니다. 그래서 잣이라고 하는 고유어가 한자어 성한테 밀려서 뭐한 거 사라졌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예시는 온이에요. 역시 고유어인 온이라는 뜻이 한자어 백에 밀려 사라진 거고요. 즈문 역시 고유어 즈문이 한자어 천한테 밀려서 뭐하게 되었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람, 강, 미르가 용이고요. 전차 줄치고요. 사맞다 줄치면 되는데 요거는 우리 8주차 때 배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나오는 말인데 지금은 사라져서 없어진 말. 두 가지가 바로 뭐하고 뭐다? 전차, 까닭이란 말이고요. 사맞디 뭐다? 통하다의 뜻인데 지금은 사라진 말이에요. 기출문제니까 줄 한번 친 겁니다. 되셨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이 사라진 말의 예가 된다면 맨 마지막으로 갈까요? 5번으로 가면 새롭게 뭐한 말? 만들어진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선, 뭐 휴대폰 이런 말들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되게 익숙하게 쓰고 있는 여러분 쓰는 핸드폰 다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생각해 보셨어? 스마트폰 얼마나 됐을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을까요? 10년? 한 11년 됐어요. 11년.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지 딱 11년 됐거든요. 결혼한 11년 됐는데 그때 제 친구가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카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런 무식한 새끼하고 놀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폴더폰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이게 뭐야? 그랬더니 스마트폰이라는 거야 새끼야. 그리고 갤럭시를 처음 쓴 거야. 그게 한 11년 됐어요. 그럼 생각해봐. 그리 오래 된 이야기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핸드폰은 오래됐나 그러면? 핸드폰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핸드폰 여러분 20년, 24년? 한 25년밖에 안 돼요. 24, 5년. 진짜 24, 5년. 그때예요, 그때. 그때 막 들고 다니면
저 사람 뭐야? 뭐 이랬어요. 그때 막 핸드폰 하나 개통하려면은 100에서 150만 원이 넘게 들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런 게 다 뭐 하는 말이다? 새롭게 뭐 한 말? 만들어진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졌다, 쓰던 말이 없어졌다. 다 뭐의 특성이 된다? 역사성의 특성이 되는 거고, 이제 세분화 들어간다면 성장, 발전 단계가 이제 뭐다? 세 가지가 있죠. 의미 이동, 의미 확대, 의미 축소예요. 책을 보시게 되면 2, 3, 4번이 바로 성장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의미가 이동됐다라고 해서 어리다, 그 옆에 어여쁘다 설명드렸어요. 인정 줄 쳐주세요. 제 인정. 인정이 여러분 지금은 인정이니까 사람 사이에 살뜰한 정을 말하게 되는데 엄마 예전에는 뇌물이었어요. 그래서 뇌물이 사람 사이의 정.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였다가 뭘로 바뀌었어? 긍정적인 의미로 바뀌었죠. 그게 인정이고요. 두 번째가 방송이에요. 지금은 뭐 라디오, 인터넷, TV 방송을 방송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죄인을 뭐하다? 풀어주다의 의미로 뭐를 쓴다? 방송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의미가 뭐했다?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수작도 마찬가지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꼭 읽으셔야 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이제 의미가 뭐 된 거? 확장된 거다. 의미가 이제 뭐 된 거다?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갑 줄치면 돼요.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재료라고 한번 써주세요. 재료. 제가 아까 여러분 예를 든 게 동전이었죠? 동전도 뭘로 만든 것만? 구리로 만든 것만 동전이었어요. 그죠? 근데 재료가 확대가 되니까 의미도 뭐가 되었어? 확대가 됐죠? 지갑도 마찬가지예요. 지갑이 여러분 지자가 무슨 지자? 종이지예요. 그러니까 뭘로 만든 것만? 종이로 만든 것만 지갑이었는데 지금은 그 재료가 훨씬 많아졌죠? 다양해졌죠? 그래서 요 지갑도 뭐가 된다? 의미 확대의 예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머리도 있고요. 양반도 있어요. 양반이 여러분 조선시대 귀족을 말하는데 양반이 두 개의 반이에요. 글쟁이, 문반, 칼쟁이, 뭐야? 무반이에요. 그래서 문반, 무반 두 개를 이르는 게 바로 뭐다? 양반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양반이야 라고 하죠. 행실이 뭐 할 때 되게 점잖거나 할 때 저 사람 양반이야 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옛날 귀족이 많아요? 점잖은 사람이 더 많아요? 점잖은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 되었다? 확대되었다라고 보게 돼요. 왕도 마찬가지고요. 세수 재밌죠? 씻을 세자에다가 손수예요. 그러니까 세수는 뭐만 씻으면 되는 거야? 손만 씻으면 되는데 지금은 뭐도 씻어요? 얼굴도 하잖아. 그치? 엄마가 세수하고 와라고 했는데 손만 씻고 나오면 등짝 얻어맞잖아. 당연히 모두 씻고 와야 돼. 얼굴까지 씻어야 되죠? 그래서 의미가 뭐 된 거다?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끝. 이제 마지막이에요. 의미가 뭐 된 거? 축소가 돼요. 의미가 넓고 많았다가 의미가 뭐 한 거? 좁아지고 작아지게 된 건데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놈이에요. 놈.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었어요. 남자 여자 구별이 없는 사람의 일반적인 의미에서 누구? 남자. 그것도 의미를 뭐한 거? 낮춘 것만 놈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여러분 의미 축소라고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좋았던 의미가 안 좋게 된 거잖아. 그쵸? 좋았던 긍정적인 의미가 뭐가 된 거야? 부정적인 의미가 됐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쓰셔요. 타락적 변화라고 해요. 타락적 변화. 다른 말로는 뭐 의미의 타락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긍정적 의미가 뭐가 되었다? 부정적 의미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타락적 변화, 뭐 의미의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시가 이제 노음이고요. 그 옆에가 이제 뭐다? 계집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 놈과 계집이 쉽게 말하면 비속어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하죠. 예, 놈 이러고 계집 이러면 뭐야 라고 기분 나빠하잖아. 그러니까 요게 이제 의미가 뭐한 거? 타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책에는 없는데 또 타락적 변화를 겪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마누라라는 게 있어요. 마누라가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뭐였냐면 굉장히 높은 벼슬아치나 왕족의 여자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다? 마눌림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한 60년, 70년대에는 뭐였어? 아빠가 자기 아내를 어떻게 막 부를 때 마누라 이렇게 불렀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뭐 된 거야? 타락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왕족의 여자나 높은 벼슬의 여자만 마눌림이었는데 이게 그냥 아빠가 남편이 자기 아내를 막 부를 때 그냥 마누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의미가 뭐였다? 타락했다의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축소랑
타락적 변화라는 것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다시 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제 얼굴도 역시 중요해요. 얼굴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8주차 때 공부할 건데 원래 얼굴이 몸 전체였어요. 얼굴이 몸 전체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지금은 어디만? 앞면만 말하니까 몸 전체에서 앞면 의미가 뭐 되었다? 축소되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인도 있어요. 미인도 여러분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와 덕이 뛰어나면 다 뭐라고 불렀어? 미인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니까 남자 여자 구별을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미인은 누구만 지칭하는 거? 여성만 지칭을 하지요. 그래서 미인도 의미가 뭐 되었다? 축소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짐승도 읽어보시면 돼요. 짐승도 생물, 무생물 모두 지칭했는데 지금은 누구만 지칭한다? 인간만 지칭하기 때문에 의미가 뭐 되었다? 축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여기까지가 역사성이 돼요. 자, 그럼 우리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배웠던 거. 첫 번째가 쓰지 마세요. 첫 번째가 이제 기호성이었어요. 기호성이란 얘기는 음성의 기호, 문자의 기호가 하나의 뭐를 드러낸다? 의미를 드러낸다. 요게 뭐였다? 기호성이었어요. 그쵸? 자, 요게 기호성 첫 번째 배웠던 거고, 자, 두 번째가 그러면 음성의 기호, 문자의 기호가 하나의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자의성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번째로 배운 게 바로 뭐다? 자의성이에요. 자의성은 어떤 기호가 의미를 드러낼 때 그 연결고리가 있다 없다? 없다. 필연적인 이유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요게 자의성이고요. 자의성 안에 뭐가 포함된다? 여러분 첫 번째가 사회성, 두 번째가 뭐가 된다? 역사성이 돼요. 사회성은 사회 구성원들끼리 뭐다 여러분? 약속,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약속을 어기면 뭐가 불가능해진다?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다. 역으로 치게 되면 여러분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회성, 약속이 필요하다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하긴 했는데 왜 그렇게 불러야 되는지는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으니까 사회성이 어디 포함되는 거야? 자의성에 포함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두 번째가 역사성. 제일 쉬운 거 1단계는 역사성은 언어라는 게 그쵸? 형태가 변하기도 하고 뭐가 변하기도 한다? 의미가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형태나 의미가 뭐 한다? 변한다. 이게 뭐가 되는 거? 역사성이 돼요. 자, 그런데 왜 변하는지는 역시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역사성도 어디 포함된다? 자의성에 포함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자, 그럼 2단계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면 역사성은 여러분, 자, 언어는 생명이 있는 것과 같아서 신생, 태어나고 성장, 발전하고 뭐 하게 된다? 사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말도 있고 없어지는 말도 있다 없다? 있다. 그쵸?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간다면 성장 발전을 하게 될 때는 의미가 몇 개가 된다? 3가지가 있다. 의미가 아예 바뀌는 이동도 있고 의미가 확대되는 것도 있고 의미가 축소되는 것도 있다. 그게 어디에 포함된다? 역사성에 포함된다.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완벽해요. 아셨죠? 끝. 여기까지가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기호성까지 공부한 거고요. 오른쪽에 규칙성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요. 규칙성이에요. 다른 말로 법칙성이라고도 하는데 첫 번째 줄에 규칙 옆에 문법이라고 써있죠? 그것만 줄치면 돼요. 우리가 여러분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가 문법을 배울 거고 문법을 배울 거야. 그 문법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하자고 우리가 뭐 한 거야? 규칙을 정해 놓은 거죠. 그렇죠? 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쉬워요. 나 어제 백화점에 갈 거야. 나 어제 백화점에 갈 거야 라고 하면 이상하지. 왜냐면 얘는 이제 우리가 정해놓은 규칙, 문법에서 뭐 한 거야? 어긋났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시제가 맞아 안 맞아? 안 맞는 거예요. 어제라는 시제는 뭐예요? 과거가 되는데 갈 거야는 뭐가 돼버리는 거야? 미래가 돼버리죠. 그럼 시제가 어긋난 거야. 이러면 규칙, 문법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이게 바로 뭐다?
규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시를 보시게 되면 어제 백화점에 갈 거야 하면 시제가 잘못돼서 규칙성에 어긋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어제 옷을 예쁜 샀다라고 해요. 자, 줄 쳐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수식어 꾸며주는 말이 피수식어 꾸밈을 받는 말 뒤에 온 비문이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의 규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수식어 꾸며주는 말은 피수식어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와야 돼 뒤에 와야 돼? 앞에 와야 돼요. 예쁜 옷이라고 해야지 옷 예쁜 하면 안 돼요. 그 예쁜이 수식어이고 옷이 피수식어이거든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예쁜이고 꾸밈을 받는 말이 뭐예요?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꾸며주는 말은 항상 꾸밈을 받는 말 앞에 와야 그게 문법상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규칙성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다음 중 보기는 언어의 특성 중에 어디 포함되느냐? 보기 봤더니 수식어는 항상 피수식어 어디 와야 돼? 앞에 와야 한다. 이게 보기야. 그럼 이게 언어의 특성 뭐가 돼버리겠어? 규칙성이 되겠지. 그럼 1번 자의성, 2번 분절성, 3번 기호성, 4번의 규칙성.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규칙성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규칙성은 뭐와 관련된 거다? 문법과 관련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1교시 고생 많으셨어요. 자, 10분 쉬고 와서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